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님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므로 답변자는 질문이 끝난 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평 고현 수양동 마상구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시장 질문에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조선 산업 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시는 거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침체된 거제시의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거제 시민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모두에게 상승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거제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사랑 상품권은 2006년 최초 발행 연도로부터 1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거제사랑 상품권이 1170억 원의 규모로 판매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었으며 올해는 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예산을 역대 최대로 확보해 1,500억 원을 발행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최초 발행 연도와 비교하면 최근 5년 동안 거제사랑 상품권의 사업 규모는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거제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르면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시장은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를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제사랑 상품권의 보관,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점은 어디이며 지루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금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금 증가에 따른 대행 판매점의 수수료 수익 또한 대폭 증가했지만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4년 12월 위탁 판매 계약서를 체결 후 한 차례의 계약 조정도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역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하실지 수수료율 재조정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이 실제 소비대에 환전된 비율은 평균 90%가 넘으며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시행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한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정금액이 발생하며 우리 시의 미한정금 발행 현황과 미한정금액 발생에 따른 유효자금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이른바 상품권 깡을 포함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사례가 전국에서 90건 적발했다고 합니다. 위반 획의 90건 중 36건은 지류형 상품권의 부정 조치 및 불법 한전,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할인 판매에 따라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건절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제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으로 인한 경찰서의 협조 요청 및 구체적 의심 사례 현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사후 관리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시의 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화폐는 물가 상승으로 인기가 치솟는 상품권 예산을 전국 약 230여 개 지자체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가 올해 약 6천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2023년엔 0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축소된다면 시장님께서는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 축소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민숙 의원 시장님 예. 중앙 다른 데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숙 의원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거제사랑 상품권 사업 규모 증가 현황 및 2022년 상품권 종류별 판매 목표액과 할인 판매에 대한 할인 보증금 관련 재원 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2006년부터 선도적으로 지역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시부와 비교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상품권 발행수가 가장 높습니다. 저희들이 인구 기준 발행 지원 지부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2위가 밀양시, 3위가 양산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과 지류를 합쳐서 5년간 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210억, 2019년에 배가 늘어난 430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700억 원, 2021년에는 1117억 원, 2022년 이번에는 1,500억 원을 발행하고 있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위기성을 고려해서 최근 3년간 발행액이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 상품권 판매 목표에는 2018년 대비해서 71% 증가한 150억 원으로 모바일이 한 1,000억, 지류가 500억 정도입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는 지류가 5%, 모바일 10%를 할인해서 총 할인 보증금은 140억으로 국비가 52억 원, 소비가 7억 8천억, 그리고 시비가 80억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지류, 모바일 상품권 판매 현황 및 한전 등에 따른 대형 수수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 총 판매액은 3,212억 원이며 총 한전액은 2,997억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총 판매 한전 수수료는 38억 8,900만 원이며 지류가 24억 4,900만 원, 모바일이 14억 4천만 원입니다. 이 한전 수수료에 지금 우리가 보면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농협중앙에서 지금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수수료가 높다라고 지금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중앙에 4개 그 한전 수수료는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미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1.6%에서 1.7%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평균은 한 1.5%에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우리 농협중앙에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보관, 판매, 한전 등 업무 대행점의 향후 현황과 향후 확대를 할 의향이 있나에 대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한전 대행점은 총 33개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에 있는 농축협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므로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지류형을 현재 좀 축소를 하고 앞으로 모바일로 판매를 좀 증가를 시켜가지고 지류보다는 모바일의 유통을 부정 유통을 예방하는 차원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바일 판매를 앞으로 지류형보다 모바일 판매를 좀 더 증가를 시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류형 판매 발행 비용과 운용 비용 등을 연간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모바일 상품권 주요 기타 다 시군 지류 판매권을 대부분 이제 폐지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소 내에 보면 그 새마을 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대행점을 추가 확대를 이제 저희들이 고려를 해봤는데 이 대부분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조선은 일괄적으로 그 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나누어주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협중앙에 계속 이렇게 대행점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한정 금액 발생 현황 및 발생 유후 자금 운용 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한정 금액은 올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95억 원, 모바일이 약 70억,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165억 원이 계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류는 보통 예금으로 해서 약 95억 원, 그리고 모바일은 보통 예금을 해서 약 70억으로 되어 있고, 지류 중에서 35억 원은 정기 예탁금으로 지금 현재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기가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정기 예금이 만기가 올 10월 14일에 만기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재가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요즘에 워낙 고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0.9%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갖고 0.9%밖에 안 돼서 이걸 다시 이제 올 10월 14일에 만기하고 나면 거의 한 2.85% 가까이 그러니까 약 2% 정도가 이자율이 이제 높기 때문에 앞으로 약
운영을 제대로 한다면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그 이자 수입이 부가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관내 부정유통 사례 발생 유무 및 시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 5월 1일 지역상황 상품권 법률이 개정돼서 이 부정유통 관리에 대한 단속으로 최근 3년간 가맹점 취소 등 행정 처분이 3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태료 제정 처분은 2건에 약 1,000만 원 부과가 됐습니다. 이 관내 부정유통 사례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이 가장 큰 게 불법 한전입니다. 이게 4건이고, 그 다음 기타가 1건이고, 그래서 행정처분으로는 가맹점을 등록 취소하고 계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가태료 부과를 약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맹점 상품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용역의 공급 없이 이 상품군을 불법 한전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품권 건전 유통을 위해서 방지 대책으로 해서 올해입니다. 7월 4일부터 지류형 상품권의 구매,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작동으로 부정유통의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조폐공사에서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올해 7월 4일 날, 올 2022년 7월 4일 날 도입을 해가지고 실시간 한전 판매 등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그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현황도 기존 그 농협의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그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사용을 일원화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가맹점주한테 신속하게 한전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는 D대 7일인데 D대 1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후 지루를 앞으로는 이 지루가 잘 알다시피 인쇄비가 한 장당 100원 든다고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에 대한 인쇄비만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2억 정도 되는 이 지루의 인쇄비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모바일로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돈을 적립해 주는 후 캐시백을 100형 그러니까 정말서 주는 이제 후 캐시 100형 이제 상품권을 좀 도입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대상으로 좀 교육도 시키고 좀 계도를 적극적으로 좀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후 캐시백형 상품권 도입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경상남도와 지금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품을 구매한 등 상품권을 사용 후에 할인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상품권 조기 소진 및 구매 한도 등과 관련한 민영 발생 현황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 7월에 그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에 조기 소진 및 구매 한도 등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가 한 건 우리 신문시답에 자체 접수된 건수만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보면 코로나로 온라인 모바일 중심의 소비 및 유통의 변화와 모바일 상시 10% 할인에 따른 구매 수요자 급증으로 판매 당일에 바로 매진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 월 구매 한도를 개인은 25만 원, 법인은 500만 원으로 축소하고 7월부터는 월 발행액을 75억원에서 100억으로 정액 발행했으며 또한 이것도 월 2회 분할 판매에 실시해서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을 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가장 이게 아마 이슈가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정부가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2억, 2020년도에 32억,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52억으로 지원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국비가 미지정을 대비해서 우리 거제시에서는 발빠르게 발행액을 정액하되 할인율을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에 우리 국도비 다 포함해서 아까 말했던 140억 정도가 지금 예산에 투입됐는데 그보다도 더 많이 우리 거제시에서 확보해서 우리 지역 화폐가 발행이나 할인을 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나도록 저희 거제시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우리 지대하신 2020년 9월 우리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영향에 미친 영향 보고서가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게 그때 당시에 2022년 9월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났는데 하지만 2021년 12월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 경제성 효과에 대한 연구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역 화폐 도입 전에 지역 간 소비 유입과 유출 구조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은 경제적 효과가 떨어져 이 주장이 타당하고 있지만 소비 유입 및 소비 유출이 심각했던 지역은 경제 활성에 긍정적으로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거제시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상품권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비 유입이 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도시의 소비 유출이 심각한 우리 시의 경우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그리고 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9년간 상품권 판매 규모도 증가한 만큼 시민들의 수요 높음으로 우리 지역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더 걱정 끼치지 않도록 우리 거제시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금액이나 그런 할인율을 최대한 발행해서 만약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이 국도비가 측정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 거제시비로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이미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 질의. 이민숙 의원님, 예, 예. 대상자를 누구를 할까요? 시장님. 예, 시장님 답변 들어 놔주세요. 예. 시장님, 예, 가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 시정 질문을 보면서 정말 인간미도 있으시고 또 습득력도 뛰어나시고 이해력도 참 잘하시고 참 개인적으로 참 멋지신 시장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대답하신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참고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좋네. 그 보면 타 시도의 상품권 관리 그 운영 조례에 따른 그 운영 수수료에 대한 건입니다. 보시면 타 시도시에는 포항이나 창원, 진안 정읍, 임실, 원주, 순천 이런 데는 저희들이 그 수수료를 0.5%를 주고 있는 반면에 저희 거제시는 1%를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배로 지금 높다는 거지요. 자료 2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요거는 상품권 위탁 판매 한전 운영 수수료 현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판매와 한전이 1%고 저희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도 7월까지 적은 기준인데 현재까지 기준을 했을 때는 아마 저게 약 39억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비교했듯이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들이 한 19억 정도를 더 많이 지금 더 높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5년간 상품권 위탁 수수료만 해도 비용이 저렇게 많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그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을 저는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갖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지금 수수료 조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 시장님이 의견을 저도 뭐 수수료를 예. 제가 우리 거제시에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타 시군에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할인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판매 한전 수수료가 각각 1%로 해가지고 예. 지금 2%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예. 돈의 평균이 보니까 약 아까 말했듯이 1.5% 정도에 보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고 하는 우리 농협중앙회 4개소와 지역 농협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한전 수수료를 이 수치를 않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자기들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한전 수수료는 수치를 안아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1.6%에서 약 1.7% 정도 아까 말씀하실 때 하고 있어서 1.7% 돈의 정도 평균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뭐 거의 많지는 않다. 그래서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농협중앙회와 우리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지금 7년 동안이나 약 8년 다 돼 가거든요. 예, 그 동안에 지금 한 번도 재조정 수수료가 없었더라고 확인해 본 결과.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냥 그게 의지로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기간이 사실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보면은 올해 그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달 말에 협의를 해가지고 농협하고 대행사하고 그걸 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예. 제가 잠깐 요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요청한 농협중앙회와 체결한 위탁 판매 계약서 계약 기간 사항에 따르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로부터는 1년간 연장돼 있으며 농협중앙회와 2014년 12월 위탁 판매 계약서를 체결 후 7년간 한 차례의 계약 조정도 없었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의사표시를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 정말 며칠 남지 않아 제가 시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거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낭비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수수료율이 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를 그래 예. 아까 그 수수료도 중요하지만은 예. 저희들이 아까 지로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지로 판매가 약 인쇄비만 약 2억 정도 그런데 이 지로 판매를 좀 축소를 하면 예. 수수료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또한 요 분들하고 지금 현재 농협
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농협하고는 아직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안 해봤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3개월 되셔서 아마 좀 빠듯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지금이라도 조금 만나셔갖고 좀 그런 말씀들을 제시하시고 예,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단 0. 몇 프로라도 저희들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하여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포에서 보면은 모바일 운영 수수료는 지금 보면 2020년도 1.65%, 21년에는 1.1%, 22년도에는 0.77%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모바일 운영 수수료는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시장님 보고 아십니까? 이건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아, 예, 너무 답을 잘 하셨는데요. 예. 요거는 지금 전국 평균에 맞춰갖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하거든요. 이게 약간의 그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전국 통합으로 하면서 아마 인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루도 되면 안 될까 했는데 이제 지루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 뭐 인쇄비하고 등등이 들어가서 약간 그거는 맞습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하율은 꼭 좀 신경 써주십사 예, 하는 그렇게 말씀 하도록 드리고 하겠습니다. 싶고요. 예, 예.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 질문 답변서에 시장님께서 부정유통관리 단속에서 1천만 원이 재정 처분 2건이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예, 예. 요 과태료로 부과를 한 모양입니다. 그게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불법 한전은 지금 4건이 돼 있고 재정 네. 처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2건수가 2건인 모양입니다. 예, 두 그거는 건인데 답변서에 봐서 알고 예, 있습니다. 천만인데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 가맹점에서 물품의 판매 용역의 공급 없이 상품권을 불법 한전하면 해서 아마 예.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우리 그 과장님 가져오시는데 지금 플러스 요 이름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없죠. 그렇게는 하는데 이게 부가가 2군데인데 이게 보현시 내에 있는 시장 내에 있는 예, 예. 한 곳가 보니까 예, 옥포동에 저 거기 있는 하나는 마트 알고 있는데. 한 예, 예, 곳인데 요 보니까 이제 과태료를 50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예. 500만 원씩 이제 예, 부과를 2건. 했네요. 예. 예, 예. 이거 부과일이 또 2021년 작년에 6월 14일 날 부과를 하는 거. 아직까지 이거 돈을 또 못 받았습니다. 요 한 곳은 파산을 하는 바람에. 예, 앞으로도 어차피 거제상 상품권이 좀 부정유통 건설되도록 철저히 좀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예, 예. 그 시 차원에서 혹시 부정유통 그 건설을 위해 그 일체 그 단속 기간이 있나요? 혹시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보다는 매치부터 상시 그는 하고 상시하고 있고요. 있어요? 예, 예, 하고 있고. 그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7월 14일 날 약 한 달, 2달 전에 예. 이게 상품권 통합 관리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지금 예. 실시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제 시스템을 통해 옛날에는 사전에 이게 확인이 잘 안 됐는데 네. 지금은 그 왜 안 됐느냐 하면 기존은 농협 시스템에 포함이 돼 있어 놓으니까 우리가 농협 시스템을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게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사용이 일어나되는 바람에 이제는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빨리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 잘 또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5년 유효 기간이 지나면 회수가 되지 않는 상품권 그 금액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래 아까 지나면 아까 그 예 보통액은 잠깐 예 아까 35억 그 말씀 예 하신 맞습니다. 거죠? 그래 약 165억 원이 지금 현재 계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35억을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금해가지고 그게 0.9%인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10월 말부로 이제 예, 예. 10월 14일부로 만기가 되니까 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약 한 그러니까요.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면 예상됩니다. 그거는 뭐 일단 수입 예금으로만 하는데 그걸 정리해서 좀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요거에 예. 대해서는 제가 예.
직접 답변을 하기 힘들고 아마 예.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거 운용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 막 또 하면 아니, 나중에 이제 그거는 거제 시민이 찾아가지 않아 갖고 맞습니다. 생긴 그러니까요. 그런 자금이기 그래서 때문에 나중에 거제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지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게 그런 이제 본의원의 위원님들하고 한번 생각입니다.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이게 중요해서 내년도 할인 보증금 국비 미전에 대비해 발행액 정액 및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품권 할인율은 현재 그 지류는 5%, 그지요? 모바일은 10% 예.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역 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께서 발행 정액은 2022년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1,500억 원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저희들 아니 2022년도가 그렇습니다. 22년 예, 예. 20 올해가. 예, 올해 예, 22년 예, 맞습니다. 1,500 맞습니다. 발행. 예. 그러면은 그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23년 내년에는 발행액을 얼마를 정액시킬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 최대한 올해 많이 1,500이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 올해 1,500보다 더 많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두리뭉실한 대답이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1,500억 그냥 뭐 1,500 보다 더 5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상의를 좀 더 그래도 맞습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금액을 좀 저는 더. 최소한 한 뭐 1, 200억은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예. 예. 어, 왜냐면 요 금액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밝힐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예. 아직까지 정확하게 예산 자체가 심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예. 그다음에 요게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요 질문인데요. 발행액은 정액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예. 얼마를. 그러면은 그 상품권 할인율을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상품권 할인율을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할인율이 지금 5% 지루가 지금 그렇게 그래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인율을 예.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전체 140억입니다. 지금 예. 현재 우리 지원해주는 할인 금액이 그럼 우리가 140억보다는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2천억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할인 금액이 지금 현재 140억보다 더 많이 저희들 생각에는 최소한 한 요 또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더 정액하면 우리 거제시의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한번 의견을 한번 충분하게 한번 듣고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140억보다는 아마 더 많게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제사랑 상품권을 저희들이 이제 그거 할 때 저희들이 5%라는 할인율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할인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게 5%하고 10%인데요. 예. 5%와 10%인데 그거를 만약에 조정이 된다도 치더라도 예. 전체적인 할인에 대한 예산은 예. 140억을 보다 더 아, 높게 더- 할 것이다. 더 높을 예. 것이다. 예, 그렇게 하면 예. 더 높으면 아까 말했듯이 발행의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발행 예. 액수는 틀리는데 그럼 5% 할인율은 현행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실 겁니까? 5% 10%인데 지루에 대한 부분은 거의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지류에 대해서 예, 막 지루는 이야기하시죠. 최대한 아까 발행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예, 적게 하겠다. 적게 해서 예. 수수료를 낮추고 그다음에 지금 인쇄비가 약 2억 정도 들리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까지도 고려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궁금한 게 상품권 할인율을 지금 5%에서 혹시 시장님이 뭐 3%나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게 전혀 메리트가 없다 아닙니까? 상품권이라는 거는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전혀 저는 이게 인센티브 제대로 상품권이 이렇게 나온 거였는데 지금 만약에 뭐 3%다, 2%다 인하가 돼서 할인율이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참고해서 이게 좀 저는 현행대로 예. 그래도 5%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면 예, 좋겠다는 최대한 말씀 하여튼 다시 한번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는 사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 시대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시면 상점엔 임대라고 붙어 있는 게 아주 쉽게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하여 거제 경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인들이 가게를 접고 이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고 또한 일부는 다른 시로 이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제 경제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제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에 의하면 시에 소재한 영세 상인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라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사랑 상품권 취지에 맞게 할인율 조정보다는 예산 확보를 잘해서 할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상품권 발행액은 더 정액시켜서 거제 경기를 살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출이 되는 돈을 줄여서 다시 우리 거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5년만 봐도 판매 한전 수수료가 38억 8,900만 원입니다. 조금 전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것은 다른 지자체인 포항, 창원, 진안, 구미, 군산, 인천 등에 비하면 수수료율이 배나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제시의 수수료율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관행이니까 하는 자세 말고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예산을 거제 시민의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거제사랑 상품권 사업 추진 목적에 맞게 시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게 철저히 관리 감독의 의무를 잘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최양희 의원으로서 보충 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민숙 의원님 들어가겠습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네, 누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까? 시장님께 예, 질문.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예, 최양희 의원 질문하십시오. 네, 시장님 연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제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더 증액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더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에 우리 그 지역 화폐 예산 7천억 전액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2021년에 지금 63억, 2022년에 52억 이렇게 지원해 왔다 이렇게 답변서에 보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럼 전에 우리 11호 할 것인지, 여기 답변에 의하면 할인율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액 11호 합니다. 그럼 전액 11호 예,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전액 11호. 이거는 이 정부에 강력하게 이거 항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네네. 얼마 전에 우리가 18개 그 시군수 그 협의가 있습니다. 저도 네. 처음 가봤는데 그 두 번 갔을 때도 제가 똑같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고 또 그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수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정부에 대한 요게 강력하게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문서로 구두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거제시장의 이름으로 이거는 이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지원해 온 걸 이렇게 끊는다는 것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지자체의 지역화폐 할인율을 보전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이런 정부가 참 이런 정부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인데 공식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이미숙 언니께서 정말 좋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저도 이 상품권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아까 그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조례에 따르면 환전 수수료율이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미숙 의원이 띄워준 화면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10,000분의 5, 즉 100분의 0.5, 100분의 1이 안 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에 100분의 3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환전 수수료율은 적용하는 건 1% 아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1% 예, 예, 미만, 각각 예, 1%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1%라 해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돈의 낮지 평균이 않습니다. 돈의 평균이 정확하게 1.5%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그거는 전체 우리 경상남도의 평균. 네, 환전과 예, 그 판매 판매 수수료를 수수로 예, 두 개 합해서 합쳐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에 비해도 우리가 약 지금 현재 0.1% 정도 돈의 수수료 중에서 높은 네. 걸로 파악되어 네네 있습니다. 0.1%도 예. 적지 않은 것이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이제 전국의 지자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봐지고 적절하게 아까 우리 임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우리 경상남도 이게 지금 현재 농협하고 한번 상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시군구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농협이 또 되었습니다. 우리 농협이 시군구 지정될 때 거제시 협력 사업비로 매년 2억 원을 약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의 전체 예산이 1조를 넘어섰습니다. 예,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6천억, 7천억 할 때부터 이 시군구가 협력 사업비로 2억 원을 했습니다. 1억인가 2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있는데요. 저게 저 주차 타워 네. 질 때 그때 김석균 지부장님인가 계실 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2배로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농협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거대한 고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협력 사업비는 참 미미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런데 반해서 환전, 판매 수수료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시장님 적극 나서서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하고요. 네. 아까 잠깐 또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기들이 이제 한전에 대한 이제 수수료 이제 1%는 맞는데 네. 지금 약정은 그렇게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이 그 한전 수수료는 한전에 대한 수수료는 수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1.6%에서 1.7%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보다도 한 번 더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이쪽하고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 그렇게 하실 때 예. 다른 지자체에 예, 이 내용이 좀, 다 갖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가 좀 있으니까. 많다라는 걸 좀 강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네, 시험 들어가셨습니다. 시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이 1문 1답이므로 시장님 다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우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유, 시장님, 예. 취임하시고 91일째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여러 행사에 인사도 드려야 하고 또 업무 파악에 참으로 바쁘시죠. 예, 맞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도 조직 진단을 비롯해 본격적인 시정 파악과 준비를 위해 집중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말까지는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고민도 솔직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플랜드 국가산단 추진이나 행정타운 조성 문제 등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 정책 방향을 결정할 만큼 지금 현재 엄중하고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업무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과장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최고 의사결정의 중심은 시장님입니다. 그만큼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또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고요. 이런 까닭에 국가산단 행정타운 종합발전 등에 대해 시장님의 방침을 듣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해를 구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해양플랜드 국가산단 조성산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현 단계에서 국가산단 추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예, 우리 질문일 수 노재하 위원님의 사실 굉장히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건데요.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답변하는 저도 예, 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예, 또 이게 잘못 답변돼 가지고 예, 우리 거제시에 예,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법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점 좀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예, 그리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 뭐 잘 알다시피 우리 환경영향평가가 말소가 됐고 지금 다시 추진을 하려면 또 최소 1년 여연의 기간이 또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까지 한 10년 가까이 이 예, 보류되어 있는 예. 지금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SPC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강서산단이라는 곳이 가장 최대 주조고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한 30여 사를 원래 시작을 했는데 예, 지금은 7개 사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예. 그분들도 예. 크게 할 의지가 없다. 예.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재협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예. 예. 그래, 맞습니다, 시장님.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속기록에 또 남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 결단을 한 거에 대한 또 책임을 우리 거제시가 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예. 그간 거제시는 어떻든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 했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LH 포함한 해양 플랜트 앵커 기업, 조선산업 중견기업의 유치, 단계별 개별 계획에 투입하고 복합산업단어의 사업개혁 승인, 변경 요청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가장 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토부가 승인을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 방식도 조금 잘못됐고요. 실수요자가 예. 없는 거에 대한 예. 아마 그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되고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예, 가장 큰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예. 실수요자의 위주에 해서 SPC를 구성하고 예. 그에 대해서 공사했을 때 바로 분양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실수요자가 부재라 이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해 연말 우리 시는 마지막 한 가닥의 기대를 이렇게 걸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또는 도지사의 공약으로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기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도지사와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의 경우 공약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의 120대 국정 과제라든지 또는 박안수의 도정 과제에는 지금 이게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으나 예. 아마 그에 대해서는 조금 뭐 아직까지 그 정상적인 요 예. 실현에 대한 부분은 예. 제가 정확하게 예. 내놓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게 질문하기 전에 도정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또 도정 민습 8기 도정 과제 또 찾아보았고 그다음에 우리 새 정부 120대 국정 과제는 이미 지역별 7개 큰 공약에서부터 세부 전략 공약은 이미 발표가 되어졌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우리 서일춘 부시장님, 그 다음에 박항기, 죄송합니다. 서일춘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항기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박한수 도지사 당선자하고 이렇게 방문을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의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한 어떤 조성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조금 보고받으셨나요? 예, 그 내용을 제가 뭐 크게 보고는 뭐 안 받았지만 예. 그때 당시 잘 알다시피 예. 7월 17일인가요? 7월 17일까지가 환경영향평가 예. 만료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7월 17일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좀 통과시켜달라. 예. 요게 주된 의제지 않았나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럼 언론 보도에는 어떻든 이제 지역 현안간을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장 그때 그 당시 큰 현안 사회다 보니까 그런 거 보여. 그래서 결국은 이제 7월 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어떤 성과물이라면 성과물일 수 있는 이제 양대 기업에 있어서 삼성의 출자 허락서, 대두조선의 출자 의항서,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 받은 전체 조달 사업비 등 금융 시거 의항서 등을 이제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제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어떤 판단을 했죠? 예, 지금 국토부 판단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예. 지금 부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국토부의 그게 의견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이제 17년 7월에서 22년 7월에 이르러서 이제 만료는 되어졌습니다. 환경평가를 승인받아야만 맞습니다. 그걸 받아야만 국토부로 답승인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 요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질문 내용은 이제 어떻든 2017년 7월에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고 예. 이제 5년이 만료한 다음에는 이제 재협의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공중수면 기본 계획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수부로부터 계속 연장은 가능하지만 예. 이제 재협의를 하는 것은 국토부에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재협의를 하고 나서 이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승인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때 바로 그때 당시에 예.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승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예. 다시 그럼 국토부에 우리가 이 하려면 다시 환경 영향 평가를 평가를 받고 난 뒤에 다음에서야 가능합니다. 국가 산단 승인 신청을 할 수 가능합니다. 있다 이런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환경 영향 평가가 어떻든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예, 그렇게 알고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서야 국가 산단을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다라는 의미인가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8월에 업무 보고를 우리 미래전략과 과장으로부터 받을 당시에는 물론 이제 그게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재협의를 하면서 승인을 신청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제 시장님의 예. 그 답변을 국토부 입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환경 영향 평가가 승인되어지지 않으면 아예 국토부의 국가 산단을 신청할 자격조차도 없는 셈이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기 이제 하나의 구성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청의 구성 요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신청의 구성 요건인 예. 환경 영향 평가를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신청할 조건을 맞추기는 자격조차 안 된다. 예, 지금 이런 의미다. 이런 현재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음. 서두에 우리 노자 의원님께 예. 제가 참 저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요 점에 대해서는 뭐 지금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아주 진짜 오래된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라. 수요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라. 그러지 않으면 사업 주체가 그 사람들이 아니면 이 전체적으로 이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이게 지금 미승인의 가장 큰 사실 원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기업이라 하면 우리 거제에 대우와 삼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두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또 SPC에 대한 모든 자금이라든가 의지가 있는 자기들이 또 이 산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와야만이 된다. 이게 지금 현재 국토부의 자기들이 원하는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는 양대 기업이 예. 참여 의향서나 출자 합약서를 제출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양대 부분들도- 기업의 그 참여 의사를 어떤 서류로 형태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진 그러니까 거잖아요. 의향서만 한 거죠, 사실은. 예, 의향서만 그래서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럼 이렇게 의향서만으로는 안 된다. 어떤 조건을 갖고 와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실질적으로 대우나 삼성에서 대기업들이 참여를 해야만 승인을 내줄 수 있다. 참여를 이런 해야 의미예요. 되기 위해서는 SPC에 예.
출자자로서 참여하고 예. 그 다음에 SBC에 출자자로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맞습니다. 또한 자금 조달 계획들을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러한 확실한 내용들을 갖춰와라. 맞습니다. 그런 의미였다. 이런 맞습니다. 의미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에서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요구한 내용에 대한 실수요자업인 광서산단의 추진 계획을 요구하였으며 의견에 해시는 대로 각 주주사와 협의와 이사회원 주주총회를 통해 향후 추진 방안을 결정토록 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이제 각각 주주사는 지금 참여하는 각각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강서 산단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토탈 지금 7개 삽니다. 6개 삽니다. 6개 산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삼성조선해양, 경남은행 뭐 이렇게 강서 산단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 그 두 회사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기업들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C의 출자자는 예. 공공 출자자는 거제시와 한국감정은인 그리고 실수요조합 부산 강서산단 즉 9개의 실수요자 기업 이제 7개라는 게 7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그 하면 다음에 재무출자자로 경남은행 예. 그 다음에 건설투자자로 SK건설 땅용 대우조선 대우조선해양건설 이렇게 해서 총 자본금이 30억으로 해서 출자한 SPC입니다. 그럼 이 구성원들이 협의를 하여 이제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 추진 방향이라는 내용들은 사실상 1년 동안 국가산단에 대한 참여 승인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 SPC가 1년 동안은 그야말로 개점 후엽 상태다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비용 자체가 약 한 47억 정도, 약 예. 46억 9천만 원 정도로 예. 파악을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SPC 출자 총자본금 이제 30억인데 우리 시는 이제 6억 원 20%가 들어갔고 이제 총자금은 30억인데 예. 그것을 실제 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금 지출하였죠? 47억 49억 원. 지금 대부분이 그 용역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부서가 강서 산단에서 예. 비용을 댔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만에 하나 사실상 국가산단 승인 자격조차 현재로는 갖추지 않는데 1년 뒤 실수요 기업이 그 다음에 자본 조달 계획을 세워서 SPC의 출자자로 양대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제 그럴 가능성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비용에 관한 청산 문제 또 SPC가 사실상 국가산단 승인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청산 내용까지도 여기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예. 협의를 안 하면 청산이 안 됩니다. 예. 그럼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출자들 간에 SPC를 만들어내면서 회복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우리 의회조차도 이제 정확히 이게 공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만에 하나 산단 승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덕하지 못했을 경우 들어간 비용 문제 이건 어떻게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예.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사실 좀 조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이게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된 사업에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했었을 때는 비투입된 용역비하고 지금 현재 그 매몰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뭐 저 의견이지 뭐 법리적으로 아직까지 해석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그 내용이 아마 포함이 좀 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예. 접근을 해서 저쪽 참 이 오늘 저도 답변하기가 뭐 참 그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움 예. 때문에라도 예. 뭐 더 이상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세세히 예. 또 묻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예. 여기 주주사업 회비하여 이사임의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떻든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이나 걸리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거는 이게 너무 오래 끊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조금 예. 묻겠습니다. 그 어려운 질문 지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려운 질문. 저기 뭐야. 지금 우리가 토지 거래 제한 구역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입니다. 16년부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유재산권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성인권자는 도긴 하지만 재산권 보호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을 통해서 규제가 필요한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개발행위 제한 구역은 이미 17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규제로 묶여 있다 풀려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제시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지침의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지금 통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법적으로 뭐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예. 뭐 그에 대한 아마 답변이 이때까지 우리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나 제한 구역이나 그다음에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상의 불이익을 많이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산업단지 예정구역 내에 지금 다행히 그 남북 내륙철도 지금 현재 역사부지가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변 토지들을 좀 포함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의 계획에 좀 전환해서 지역 개발에 최대한 이때까지 손해봤던 것들을 문제 없도록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요. 또 이때까지 지역 해난 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에 대한 주민 수견 사업들도 좀 더 이제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이걸 오히려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 어, 그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신점심이네요.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약속하신 부분 토지거래 허가 구역 그렇게 그 하겠습니다. 제한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제는 법적 권한 남용행위입니다. 인정합니다. 그거 예. 당장 중단되어져야 되고요. 또 지금까지 국가 산단 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 또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받았습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을 보상 차원이 아니라 고통받은 지역 주민들의 한스러운 마음을 좀 헤아려서
역세권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도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타국 해수욕장을 제대로 한번 살릴 수 있는 이제 계획들을 지금부터 이제 한번 구상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조차도 한번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이제 거제 백년 디자인 팀에서 지금 계획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2016년 9월 착공에 들어간 행정타운 조성 사업은 이제 석상개발 방식으로 산을 깎을 때 나오는 골재를 팔아 공사업을 중단할 때 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노화대군이 협상 공간 이전을 합격한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서 부지 조성 비용을 부담하고 거제시는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사업자는 개발비가 한술대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 맞지 않은 식견을 갖고 계신 거로 이렇게 조금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사업 당초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에 있어서의 지지에 관한 적정성이나 뭐 이런 것들. 제가 예. 전 우리 사실 또 아까 뭐 이태일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사실 제가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 저희가 의원이 되어져서 첫 업무 보고에 있어서 우리 시의 당시 아마 지역개발 과장님이었을 겁니다.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조성사업, 행정다운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450억 원이며 이 중 시재원은 41억 원으로 나머지 410억 원 정도는 부지 조성 시 발생되는 암을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토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서 추청량, 즉 설계량은 토사가 20만 루베, 그 다음에 암이 400만 루베로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거제시는 아까 42건을 투입해서 96,847제곱미터의 새로 조성한 부지와 그 다음에 이전 예정된 뭐 경찰서나 소방서 그것도 기존 건물 및 부지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계획이 이제 되어졌다라면 어떻든 나름대로 이 정책 사업 발굴한 공로들 크게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첫 번째가 땅 밑에 있는 토사와 암 발생량, 두 번째 인근의 토암, 특히나 토사 이런 것들을 처리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수요처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민원이 적어야 되고 또 그에 적정한 개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단가가 마련돼야 되고 이것이 사실상은 저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조건들 다 맞추기 지금 위해서.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예. 그 수요처가 해양 플랜트가 되어질 걸로 봤고 또 고현항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수요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저는 이제 시의회에 와서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18년도에 그렇게 했다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사업자가 바뀌면서 이제 계약 기간은 20년부터 24년 4년을 총 사업비는 이제 526억으로 늘어나지만 시비가 당연히 늘어나죠. 그 당시에는 암을 팔아서 100억 원을 우리가 시가 갖는 형태였는데 계약이 147억 원, 또 민자로는 379억.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설계량이 247만 루베에서 토사 리핑 18만, 발파함이 233만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이게 많은 곳을 실제 설계하고 시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1년 지난해 6월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국장님의 답변이 그러면 이제 공사가 이 계획대로라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토사가 이제는 당초 18만 원이었던 이제 20만이 늘어나 38만, 발파함은 이제 233만 제곱미터인데 계획고 안에까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3m에서 4m 밑으로 가야만 발파암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본인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윤보원 의장님께서도 당시 추가 발언해서 그제시는 집행부는 돈은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7월 말에 이제 기준으로 보면 또 설계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8월에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또 큰 편차를 가져옵니다. 이제 이게 토사량이 37만이 아니라 크게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233만의 암에 있었어도 실제로 70만 루벨을 채취하고 100만만 이렇게 단존량이 남아있다. 계획 부지 안에 부족분이 60만이다. 그래서 공사 기간에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이때까지 네. 사실 전 시장님께서 또 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대강 파악은 하고 있으나 지금 그거는 잘잘못을 지금 현재 따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게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이 반출량을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직접 어떻게 보면 그 제시에서 직접 감리를 보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입량과 반출량이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7월 달에 업무 보고한 그 내용이 거의 제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야 후명년 3월 달이나 4월 달까지 마칠 수 있다 하면 저는 재정적인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을 했으라도 공기안에 마무리를 해야 반드시 된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건 예. 약속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의회에서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야지? 협약서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해박서는 아까 말했듯이 리핑항을 팔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쪽하고 우리하고 좀 물량이 좀 안 맞습니다. 서로 지금 그래서 또 그다음에 정산하는 금액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협약서대로 계획고 조정하고 공기 연장하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부지 면적을 축소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지금 어떻게든 재정을 지원을 해가지고 빠르게 공사를 마치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그리고 이 민간업자하고 우리 지금 하고 정산 금액이나 요구하는 금액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필 우리가 거제관광개발공사에서 이걸 지금 현재 감리를 보고 있고 카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우리 거제관광개발공사하고도 이 업자하고도 지금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설계 변경하고 원가 분석을 용역을 좀 맡겨가지고 이제 제3자가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추가를 들 것인가에 대한 걸 판단을 제3자가 이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이게 협약서의 내용조차도 모릅니다. 민간과 우리 거제시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획관에 233만 제곱미터의 발파함이 있다. 또 이걸 4년 동안 연간 60만 루벨을 이렇게 발파함을 채취해서 사업비를 마련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만큼의 발파함이 안 난다 밑으로 계획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고 조정 이외에 협약서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 회박스 상에 그 발파함이 모자랄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굴착해가지고 물량을 지금 맞추는 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고 10m에서 예, 더 내려가야 예, 된다. 그거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급한데 지금 말이 당장 예,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 2024년 3월 달인데 이게 그 설계량이 모자란다 해서 계획고를 계속 낮춰가지고 그럼 지하까지 파겠다 이 말은 잘못된 해박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해서 그 때문에 지금 빨리 지금 현재 예산 지출에 의해서는 해박이 좀 변경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불가피하게 예. 이제 공사 기간을 맞추려기 위해서는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협약서를 변경을 해야 되고 예, 그건 해야 이 된다.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예산을 투입해야 이제 된다. 투입해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거제시의 입장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여기에 있어서 이 사업 계획이 추진하는 과정에 정확한 예측, 양이 잘못된 부분, 또 공사 사업 기간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협약의 내용을 변경코자 한다면 우리 거제 시민들에게 또 거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사과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꼭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그다음에 하나 이제 공기를 어떻게 맞추겠다. 거제 경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죠? 이제 뭐 그래, 아까 이것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거제시에 지금 현안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가 또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묻고 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책임에 관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그냥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책임과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인을 반드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계획고 조정에 있어서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해박스 상에 지금 현재 발파함이 모자랄 경우는 계획고를 계속 낮추어 추가 발굴을 한다. 이게 내용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요. 직원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는 공기적인 부분에서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인 투입을 자, 저도 외에, 어저께 가봤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예. 그게 이제 어떻든 일부 또 뭐 전문가일 수는 없지만 사토장에 이제 임시로 이제 사토를 처리할 만한 야적장만 있다면 조금 더 파서 그것을 메우는 방식으로 그런 부분은 예,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대안은 있는데 이 발파함 자체가 모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발파함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게 대안이 그 공기를 빨리 하는 거는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자, 잠깐만요. 이제 발파함 밑으로 가면은 이렇게 어떻든 우리가 계약량만큼은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하게 되어지면은 이 부지 면적이 축소가 되거나 또는 뒤쪽에 이제 가보니까 법면이 높아지죠. 문제에서 공사비가 예. 크게 늘게 되고
또 이걸 이제 깊이 하기 위해서는 발파하는 진동이 이제 커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어떤 기술적 여러 문제들로 해서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발파함이 더 밑으로 가도 없다. 이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무튼 맞습니다. 자, 그다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시장님께. 예. 우리가 300만 원 아파트도 우리가 여기에 있는 행정타운 조성에 있어도 지방채가 50억 또 20여억 들어갔습니다. 자, 지방채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 즉 예산이 수반되어지는 민간 사업자와 거제시의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내용의 사업의 추진에서 매우 핵심적인 사업 계약 내용이 협약사안에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시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협약이 돼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민간과 하는 계약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정보를 의회가 요구한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이제 조례 제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여기지만 그 조례 제정도 사실은 이제 경남도에서 제정을 했다가 또 단체장의 권한을 너무 제한한다거나 또는 민간 기업의 비밀 보장 또는 영업 비밀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규제한다 등을 통해서 실제 제2까지 갔다가 이제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의회와 지자체 단체 간에 지금 300만 원 아파트의 3-9호선 도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가 발생하는 문제, 또 그 행정자원의 문제 이런 데 있어서 협약서 내용들을 사업을 정확하게 의회에 공개를 하고 민간 투자 사업을 이렇게 승인을 받거나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렵다면 한번 답변하겠습니다. 그런 예. 우리 노재하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요, 제가 더 답답합니다. 제가 집행부로 지금 와서 협약서나 계약서를 보면 사실 제가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좀 깜짝 놀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거제시에 법무팀도 있고 나름대로 또 법무법인에 대한 위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그 민간과 우리 간의 계약의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예. 그 계약서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공개하도록 그것이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의 투명성과 예. 책임성을 이제 제고시키는 앞으로 또 공개하겠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감시 견제 기능을 하는 그런 데서 꼭 아유.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약속이 된 반드시 거. 하겠습니다. 예. 속기록에 잘 기록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거제시 종합발전계, 거제시 관광종합발전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시장님께서 꼭 저하고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거제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 그리고 또 통영관광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나 뒤떨어진다고 여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관광종합발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적 플랜이 청사진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거제시 종합발전 계획이 지난해 올해 2월 이제 되어졌습니다. 또 지난해 제가 6월에 후속적으로 관광종합발전 계획이 꼭 수립되어져야 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공장인 종합발전계획의 경우에는 2009년 이제 용역사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년도에 이제 공무원들이 TF팀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지난 용역 보고서를 보자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이것을 과장님들 또 국장님들 그것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형식적인 용역, 그러니까 캐비넷 용역에 지나지 않았던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도 2006년 이후 중장기 종합관광발전계획이 수립이 된 예가 없습니다. 매년 한 30종 내외로 뭐 관광종합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하거나 아니면 개별 단위 용역의 형태로 되어졌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을 사업을 위해서 꼭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요. 가능하다면 한 5년마다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노재하 위원님께서 예. 거제시 종합발전계획 운영하는 저한테 하고 예. 그다음에 요게 지금 보면 요는 우리 원태희 국장님한테 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그럼 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요 질문을 보면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거제시 자, 종합발전계획 운영하는 계획에 예,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이어서 세 가지 또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세 가지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참 많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거제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의 개요를 보면 지금 2021년부터 2030년도 해갖고 3대 비전을 성장 균형 환경으로 토대를 해서 지향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도시를 하기 위해서 3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목표에 보면 바다로 하늘로 뻗어가는 글로벌 해양 관광 중심 그리고 핵심 기술로 새 일자리를 만드는 지속 가능 성장 산업 육성 그리고 자연과 사람이 공유하는 조화로운 친환경 문화 관광 조성으로 해서 중장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또 바덕 신공항 역세권 또 우리 거제시 자체적으로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8월달까지 내년 8월달까지 우리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수립해서 예. 나중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사곡 산단과 맞물려서 그 옆에 있는 역세권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KTX 역세권 수립 용역, 가덕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 구상 용역, 또 거제시가 자체로 철도 및 신공항 입지에 따른 대형 전략 수립 용역 이 내용하고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종합발전 계획하고 또 그다음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공약 사업이 종합발전 계획과 적절하게 조정되고 배치되어지면서 좀 더 이 내용이 수정하는 대로 밀도가 있고 완성도를 높여 나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계획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잘 구슬에서만 깨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이것들을 어떻게든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고 예산을 뒷받침할 것인가 또 이 종합발전 계획들이 제대로 실행되어지고 집행되어지고 구상되어지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성과 지표로서 평가하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요. 그 평가 시스템은 어느 부서에 맡길 겁니까? 지금 현재 예. 아까 말했듯이 우리 100년 디자인 팀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디자인. 이제 앞으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100년 디자인 팀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 내뿐만 아니라 거제시의회에서도 이 중장기 발전 계획들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도 물어보고
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뭐 가능하다면 의장님께 이제 상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한 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시정의 지침서로 이게 각각 개별 사업들을 거제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제 평가 시스템들을 가동하는 것처럼 우리 시도 이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런 역할들을 의회도 보고를 받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네, 의장님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저도 질문하는 저도 앞에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어쨌든 지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업무에 관한 질문 내용들을 제대로 공부하셔서 이런 내용들을 상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보았고요. 오늘 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원태익 국장님께 예,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희 국장님, 다른 데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게 저도 자, 서로 인사 마치고 질문하도록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강하국장 원태입니다. 예, 그때도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 예. 이런 문제점도 있었는데 아니 뭐 문제점이 전반적으로 지적됐습니다. 시장님하고 오가는 질의 답변하는 순간에 저도 네. 생각을 똑같다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번 제가 의원님께서 네. 지난 작년도에 관광종합개발에 대해서 꼭 해야 된다는 걸 동감을 예, 해서 예. 지금 현재 종합개발 용역이 추진되고는 예?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날 본회의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져서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쪼록 마찬가지로 용역 내용을 실제로 캐비넷 용역의 형태가 아니라 이게 우리 관광과가 주도적으로 협업 부스,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실행력을 갖춰서 거제 관광에 그야말로 지침서가 꼭 될 수 있도록 예.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지난 2006년도에 강화도 용역을 한번 하고 이때까지 안 해왔는데 그동안 이번 회기를 통해서 저는 사실 우리 이제 시장님도 그 용어에서 캐비넷이라는 용어를 듣고 한번 가서 꼼꼼히 한번 캐비넷을 한번 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한번 지난 것도 우리가 지난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시가 뭐 강력 교통망 구축,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후에 관광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로 더불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용역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여하튼 용역하는 중간 보고를 하고 최종 보고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잘 담아서 미래에 우리 관광이 잘 서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중장기 종합계획 어떻든 2030 도시기본계획과 저는 상위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위계획과 관광종합발전계획이 나름대로 이렇게 악기가 맞게끔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점을 조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뭐 좀 정리 좀 하고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 질문을 이미 두 분이
손을 들으셨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행정타운 조성사업 같습니다. 이는 아마 금민호 시장 있을 때부터 계약 체결을 하면서 또 사업체가 부도도 나고 또 변강용 시장 들어가고 2020년도 3월 12일 날인가 다시 또 재체결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지질조사가 완벽하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또 우리 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어떤 단계가까지 온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아마 세금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우리 의회도 이걸 신중히 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도 박종훈 시장님도 이걸 두 시장님, 전 시장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그리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보충 질문에 대해서, 김두호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습니다. 노재하 의원 승낙하시겠습니까? 예, 노재하 의원이 승낙을 하시기 때문에 김두호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하겠습니까? 답변자로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다른 데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서 부지가 지금 어디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결정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추진한 거는 잘 알다시피 장평의 LH에서 했던 장평동 초등학교, 127번지죠. 예,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으로 변경하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이 절차를 제가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예. 되냐면 행정타운으로 위치를 변경하려 그러면 경남경찰청, 경찰청이 검토를 거친 후 기재부, 국고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재부 입장은 뭐냐면 국가기관 사업 대상 부지는 조성이 진행 중인 부지는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 변경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입장인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으로 변경하려 그러면 지금 우리 기존에 기확보했던 건축비 227억, 그 다음에 토지 매입비 73억 5천만 원을 전면 취소하고 반납을 하고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시행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 하면 다시 시행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부지 정지 공사가 완료되고 지적 정리가 돼야 됩니다. 지적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을 하고 지번까지 부여되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시 그 부지에 대해서 기재부에 신축 사업 신청 절차를 신청을 해가지고 부지 위치 승인 받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승인 받아야 가능한 거 알고 예.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지금 할 경찰서에서 할 일들입니다. 건데 예. 지금 우리가 부지 정지 공사를 완료시켜 줘야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부지 정지 공사를 우리가 대륙하고 SM 컨소시엄하고 계약한 게 언제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건 2024년 3월 달입니다. 3월 말로 되어 예. 있죠. 근데 지금 혹시 뭐 그쪽에 조기 완공을 위해서 행정타운 계획고를 조금 더 기존 우리 돼 있는 것보다 조금 높이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거 뭐 한번 그런 이야기 오고 간 거 모르십니까? 예, 저는 모릅니다. 한번 업무를 조금 더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뭐 근데 한 10m에서 더 올리는 거는 거의 지금 현재 다음에 이제 차후에 부지 조성에 자기네들이 부지 조성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뭐 경찰서가. 전문가니까 잘 아실 텐데 예. 설계량보다 토사 리핑함이 증가해서 현재 공정으로는 자기들 26년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 말이고요.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엊그저께도 다시 그쪽에 SM 측하고 대륙하고 컨소시엄 쪽하고도 지금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국장님께서 충분히 의논을 해가지고 2024년 3월 달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제경찰서가 주고받은 공문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제 경찰서가 아니고 이는 이제 SM하고 그제 경찰서도 자기들이 그제 경찰서 쪽에서 그제 시청으로 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있습니다. 내용도 한번 예.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예. 잘 한번 살펴보시고 그 지금 협약서를 지금 다시 제작성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리핑함이나 지금 토사 처리 비용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토 맞습니다. 처리 비용 이거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약서를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잘 알다시피 그 지금 그 해박서 안에는 리핑함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이 정산을 그 계획고를 낮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공기가 아까 우리 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6년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2024년 3월로 기준을 해서 공사가 준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약서는 반드시 그에 협약서 맞는 개정하려고 하면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두 단계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압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모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1항 8호에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 부담 행위를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알고는 그 외의 의결을 거치라 되는 건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 47조 1항 이후에 보면 예산의 심의약 이게 만약에 예산으로 이게 담겨지면 그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또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그것도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두 단계를 넘어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재부나 경찰청이나 구제경찰서 입장은 장평동 127번지로 가려고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자꾸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의 의무 부담 행위를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그제시에 이때까지 약속을 또 했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다른 국가기관 특별 행정기관을 유치하면 안 됩니까? 뭐 지금 이 그 방식 자체가 무슨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특상개발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우리가 100억 정도 맞습니다. 받는 걸로 되어 예. 있었고 이거는 물량이 있어야 판매를 할 텐데 주변에서도 지금 이제 물량이 나오는 곳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금 비용으로는 우리 주변에 거제에 우리가 수요처도 없고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야 되는데 반출해도 이게 단가가 맞지 않았어요. 반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암석의 품질도 별로 안 좋고 지금 현재 리핑함이 많아서 제가 뭐 답을 할까요? 예, 답을 하세요. 예. 아니 지금 현재 암의 단가가 문제하고 암의 양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예. 그래서 지금 암의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그 공인된 국가기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금 산출을 아직까지 저 금액을 지금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저쪽에서 원하는 금액은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가 좀 많이 괴리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기관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금액보다 금액이 높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채 그것도 우리 발행한 의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김도 의원님도 알다시피 그 변경 승인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석산방법으로 하면서 또다시 또 업체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와서 제일 먼저 제가 7월 3일 날인가 7월 1일 날 취임하고 7월 3일인가 7월 4일인가 예 제일 먼저 지금 사실 걱정이 돼서 행정타운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예. 지난 9월 2일 날 10시부터 한 12시 가까이 옥포이동 주민센터 3층에서 경찰서, 주민, 시 사업자 간담회를 한 거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그 있습니다. 내용 정확하게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간담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상천 과장님 참석하셨죠? 그 내용 사업자가 한 내용 정확하게 시장님께 제가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저도 전해드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 정확하게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양태석 의원 발의하실 겁니까? 네. 예.
시장님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노재 의원 수락하셨습니다. 예, 시장님께 질의하시기 예, 바랍니다. 우리 믿음직한 시장님 일 잘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해양 플랜트 산단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요 제출 자료를 보니까 2014년에 저희가 국가 산단 개발을 확정됐어요. 그때 사실 뭐 저도 사고에 살면서 아주 참 잘 됐다. 다들 환영하고 뭐 사실 뭐 단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018년 1월까지는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2022년 7월 달에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모든 게 미흡하다고 승인이 곤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2018년 1월부터 대기업의 참여 실수요자 보완 등 여러 가지 구비 서류를 해가지고 뭐 보완 자료를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출한 게 있다. 이 내용이 뭘 제출한 겁니까 이 사이에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말했던 14년 12월에 이제 국토부에 우리가 국가산단 개발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6차 국토정책위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했는데 그 다음에 15년 9월에 이 SPC를 했습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SPC를 설립했고 그 다음 해에 16년 4월에 국가산업단지 계획 예, 승인을 그 내용은 잘 했는데 알고 있게. 예. 그러면 이 문제는 뭔가 예. 문제 하면 그 동안에 이걸 설명하고자 이제 그 추진 현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게 18년 이제 딱 들어왔어. 17년 11월에는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요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18년 1월 달에 국토부에 추가 보완을 요청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기업을 좀 유치를 해서 대우 삼성을 해서 실소유자를 예, 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보완을 때려줍니다. 예. 내려줍니다. 이 내려주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2022년 5월 달까지 대우, 삼성, LH까지 저희들이 또 뭐 잘 알다시피 LH 등 대기업, 공기업 뭐 여러 실수요자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방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뭐 우리 도나 거제시에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이게 계속 제가 질문하고 싶은 예. 건 뭐냐면 예. 2018년 1월 이후로 사실 2020년 7월까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게 별로 없어요. 그래. 거의 손을 놓았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2022년 7월 달에 지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이거 뭐 거기다 질의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했듯이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하고 이거는 자, 상의를 시장님 한번 잘못이 하겠죠.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앞 전임회에서 보니까 이걸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한 건데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노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유권 재산 이런 거 모든 게 지금 아무것도 지금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사등면이 거제 관문이거든요. 관문인데 사실 우리 사곡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가서 쓰레기 줍고 하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됩니다. 앞으로 판단이 안 된다면 빨리 정리를 해서 그쪽에다 공원을 만들던가 무슨 우리 주민들 진짜 사등 주민이 쉴 데가 없어요. 남은 거기 이번에 노래자랑 할 때 가보니까 진짜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역구인 노자 의원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그래도 관문 우리 사등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그 백년 대계의 그림을 그리시지만 거기에 꼭 좀 넣어갖고 우리 좀 사등 사고 KTX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산단이 지금 힘들다면 뭐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끝났습니까?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과장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탄핵을 선포합니다.